18장 유전공학과 생명공학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전공학 얘기는 1학기 때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PPT도 그렇고 겹치는 부분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1학기 때 했던 거 한 번 더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은 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이 유전공학의 주가 되는 내용은 DNA 제조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주로 얘기가 될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명공학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 일어난다고 앞에서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테크닉들이에요. 근데 그 테크닉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디까지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복제인간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아주 극한까지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뭐 다양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공학과 관련돼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기본적인 어떤 것들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뭐 요약적으로 딱딱 말씀드릴게요. 그럼 처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합 DNA, 리컨비넌트 DNA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DNA 내가 원하는 DNA를 그 DNA를 발현시켜 줄 수 있는 발현체에 싣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로 이동하고 싶으면은 차에 몸을 실어서 이동을 하게 되죠. 자동차가 굴러가면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 크로모솜의 유전자를 직접 삽입해서 집어넣기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삽입은 안 되지만 임의로 일부 유전자를 전달을 해서 그 유전자를 죄송합니다. 발현시키거나 또는 우리 몸의 유전자에 삽입하도록 하는 거죠. 질문 있어요? 지금 방금 일어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야, 누구? 김대현입니다. 대현이? 오케이. 네. 참여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처음 요 DNA 재조합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는데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박테리아의 원형 DNA라고 얘기했고요. 요 박테리아의 원형 DNA의 제한 요소, restriction endonuclease, 엔도는 안쪽이에요. DNA의 바깥쪽을 자르면은 엑소뉴클레이즈고 중간 부분을 자르면 엔도뉴클레이즈인데 우리는 흔히 그냥 제한 효소라고 합니다. 왜? 제한된 곳을 잘라주는 요 DNA의 특정한 서열을 인식해서 잘라주는 효소예요. 그래서 제한 효소라고 얘기하고요. 이 제한 효소도 박테리아나 아니면 이스트 이런 애들이 갖고 있는 거 대부분은 박테리아예요. 요 미생물에서 온 효소들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아는 거죠. 요 제한 요소가 유전자에 이런 식으로 GAATTC 서열을 인식해서 자르고 이게 5-3이니까요. 5-에 3- 거꾸로 5-에 3-죠. 그러니까 GAATTC를 이런 계단 형식으로 잘라낸다는 거죠. 요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 원하는 유전자를 삽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GAATTC죠. 이 부분이 이렇게 잘린 거죠. 그러니까 요 AA하고 TT, TT하고 AA의 수소 결합이 끊어지고 G와 A의 포스페 연결되는 기본적인 백본을 이 효소가 잘라서 이런 계단 모양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원하는 유전자도 똑같이 계단 모양으로 똑같은 제한 요소를 자르면은 AATT, AATT 상보적인 결합을 넣어주는 거죠. 여기다가. 그러면은 수소 결합으로 결합이 돼서
요 사이에 끼어 들어가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재조합, DNA 재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필요하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플라스미드. 이게 운반체예요, 운반체. 자동차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유전자의 운반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타겟 유전자. 뭐 한국말로 쉽게 합시다. 목표 유전자. 여러분 당뇨병 치료할 때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슐린 유전자를 넣으면은 세포에 이 플라스미드를 집어넣으면 인슐린을 만들어내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목표 유전자. 그리고 그 목표 유전자를 집어넣기 위해서 제한 요소가 사용된다는 거죠. 이게 DNA 재조합의 기본 컨셉이고 필요한 도구가 이 세 가지라는 거죠. 지금 TV에서 나오는 백신이 됐건 모든 것들이 다 이 기본 컨셉을 가지고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코아론이라는 제한 요소고요. 이 이름이. 요게 이제 박테리아의 크로모종, 유전자예요. 그래서 파열된 세균의 환영의 염색체와 여러 개의 플라스미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형이라고 그래서 이런 동그란 원형은 아니고요. 살짝 이렇게 부정형하게 꼬여져 있는데 원래 유전자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분리돼서 떨어져 나온 이런 분리된 유전자를 뭐라고 부른다? 플라스미드라고 얘기합니다. 플라스미드. 얘네는 박테리아가 증식을 해서 2개로 되고 3개로 되고 뭐 4개로 되고 증식을 할 때도 같이 복제를 한 다음에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듯이 제조합을 통해서 만든 임의의 플라스미드를 박테리아에 집어넣게 되면은 그 박테리아가 증식을 할 때 요 플라스미드도 계속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테리아만 많이 만들면 내가 삽입한 요 유전자가 들어있는 플라스미드도 계속해서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DNA를 플라스미드 DNA를 많이 만든 다음에 그 DNA를 이용해서 유전자 발현을 위한 시스템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게 뭐다? 플라스미드. 가끔 책 보면은 벡터라는 얘기도 나와요. 벡터. 이 벡터라는 게 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구를 집어넣어서 유전자를 운반해주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를 벡터라고 이름 지어요. 그래서 가끔 이 플라스미드하고 벡터하고 혼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같은 개념으로 유전자를 운반해주는 운반체. 근데 이 운반체는 박테리아에 들어가서 복제가 가능해요. 그리고 세포에 집어넣으면은 세포 안에서 내가 삽입한 이 유전자를 내 유전자를 발현시킨다고 얘기하자. 유전자 발현. 그건 DNA에서부터 RNA,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플라스미드가 내 몸 안에 세포로 들어오면은 RNA 만들고 해독해갖고 단백질 만들고 유전자 발현을 해서 임의의 유전자를 뭘로 만든다? 단백질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요 유전자 제조합 DNA를 사용하는 이유는 파이널 골은 부족하거나 변성된 또는 생산되지 않는 단백질들을 공급해주기 위한 게 최종 목적이 되는 거예요. 뭐 잘못된 유전자를 치환시킬 수도 있겠지만 주 목적은 단백질 생산해서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모식도로 1번부터 5번까지의 방법을 통해서 유전공학, 간력도예요. 대장균과 같은 세균으로부터 플라스미드를 추출하고요. 플라스미드, 이게 아니에요. 염색체예요, 이건. 원형의 플라스미드를 추출하고 제한요소를 자른다. 그러면은 이 제한요소에 해당하는 염기서열로
절단이 될 거고요. 삽입할 유전자가 들어있는 세포로부터 DNA를 얻는다. 그쵸? 이 DNA는 어떻게 얻으면 될까요? 유전자가 엄청 크잖아. 복잡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유전자만 딱 잘라서 꺼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이라는 PCR을 이용해서 이 부분만 증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증폭된 거를 잘린 플라스미드에 집어넣겠죠. 유전자를 세포의 DNA로부터 잘라내어 플라스미드에 집어넣는다. DNA 연결소로 접합시킨다. DNA 연결 효소가 이제 뭐 접합 효소라고 그래서 라이게이즈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게 DNA를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DNA 복제할 때도 나왔지만 계속적으로 복제되는 스트레인은 쭉 달리면 돼요. 근데 오카자키 절편 DNA가 더블 스트랜드에서 분리될 때마다 분리되는 거를 따라가면서 계속 복제해 들어가는 절편들, 나눠져 있는 단편들은 최종적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연결시켜주는 효소가 이런 식으로 상보적인 DNA 방향, 이런 DNA 방향이 있으면은 상보적으로 복제가 일어나잖아요. 여기가 이제 더블 스트랜드가 열린다고 그러면 요 반대로 합성되는 거는 그냥 쭉 달리면 되니까 반대냐. 요거는 따라가면서 쭉 복제가 될 거고요. 얘는 요만큼 열리고 또 열리면 요만큼 이런 플래그먼트 단편들을 만들죠. 그러면 요것과 요거를 연결시켜주는 효소가 라이게이즈라는 효소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기로는 DNA 연결 효소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 잘려진 플라스미드에 원하는 유전자를 집어넣고 DNA 연결 효소로 접합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요 플라스미드를 새로운 DNA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재조합 DNA 플라스미드라고 부르고요. 요 아이를 이제 집어넣은 게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DNA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얘를 증폭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증폭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세균, 대장균에 박테리아에 집어넣게 되면은 박테리아가 증식하면서 이 플라스미드도 같이 증식이 돼요. 그럼 박테리아가 100만 개 있으면은 플라스미드도 100만 개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새로운 세균 안에 집어넣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새로운 세균의 형질 전환. 그러니까 새로운 플라스미드가 들어갔다 그래서 형질 전환된다 그래서 트랜스는 바뀌는 거고 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포메이션 뭐야? 형질 갖고 있는 형태가 트랜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형질 전환된 박테리아를 만들게 되는 거죠. 세균이 증가할 때마다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유전공학의 간략도. 대장균에서 플라스미드를 추출하고 삽입할 유전자가 들어있는 세포로부터 DNA를 얻고요. DNA를 얻는 방법은 여긴 안 나왔지만 PCR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 PCR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하는 것도 다 이 PCR 방법을 이용해서 검출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개로 증폭을 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요 유전자를 확보를 해서 집어넣으면 DNA 연결 효소로 접합을 시켜서 재조합 플라스미드 DNA를 만들게 되고요. 그 만들어진 DNA를 세균 안에 집어넣어서 재조합, 형질 전환된 박테리아 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균을 키워서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많이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요 박테리아를
다 깨서 플라스미드를 얻으면은 플라스미드 DNA를 대량 확보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는 한두 개밖에 못 만드니까요. 여러 개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전공학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를 완성시킨 거죠. 내가 인슐린을 만들고 싶어. 그 인슐린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를 한 겁니다. 오케이? 플라스미드와 유전자, 그리고 제조합,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 그림의 1, 2, 3, 4, 5번은 한 번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해요. 제목이 유전공학 간략도. 유전자는 염색체로 잘라낼 수 있다. 플라스미드에 삽입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이제 mRNA로부터의 유전자, 이제 만들어진 유전자인데요. 이게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실 거예요. DNA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인트론, 원래 RNA를 만드는 부분, 단백질을 해독하는 암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 놓은 게 엑손과 인트론이라는 이러한 부분이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쏘리 이게 DNA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흔히 몸에 갖고 있는 게놈이라고 하는 거. 게놈? 멍멍이 말고요. 지놈. 지놈이라고 하는 형태로 크로모좀에 이렇게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전사가 되면은 mRNA 전사체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요 전사체에는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엑손 1번, 엑손 2번, 엑손 3번, 인트로는 다 빠지고 이러한 아이들만 들어가 있어서 이게 단백질로 해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mRNA는 세포 속으로부터 축출하고 DNA 합성의 주용으로 사용한다. why? 왜 mRNA를 역으로 역전사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mRNA에서부터 DNA로 역전사를 해서 DNA 서열을 잡종 mRNA, cDNA 분자, mRNA, cDNA 하이브리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서 cDNA, DNA를 다시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요 DNA, cDNA라고 하는 mRNA에서부터 만들어진 요 두 가닥의 더블 스트랜드 cDNA예요. cDNA. 우리 몸에 있는 DNA를 cDNA라고 하지 않아요? 오케이? 한 가닥의 cDNA로부터 두 가닥의 DNA를 만들어냈다. 이게 역전사. 원래 DNA에서 RNA로 가는 거를 전사라고 부르고요. 죽는 거 말고 전쟁에서. 전사. 트랜스크립션. 그리고 반대로 DNA를 mRNA에서부터 만들어내는 거를 전사에 역행한다. 그래서 역전사라고 불러요. 우리 몸에는 역전사 반응이 원래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는 바이러스가 하는 짓이에요. 바이러스의 그 역전사 효소가 있어서 그 아이는 저걸 할 수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힌트를 조금 드렸었는데, 전체 지노믹 DNA에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는 있어요. 근데 요것만 기억하세요. 엑손과 인트론. 전체 지노믹 DNA에는 요 엑손, 인트론, 그리고 실제 유전자의 암호화된 서열이 아닌 다른 엑스트라 파트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유전자를 클로닝하기 위해서 리컴비넌트 플라스미드를 제조합 플라스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PCR이라는 방법으로 또는 제한 요소를 써서 자른다고 하면은 그 유전자 안에는 이러한 필요 없는 인트론 부분들 또는 유전자 앞뒤로 존재하는 필요 없는 부분들까지 다 포함돼서 딸려오게 돼요. 그러면 유전자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고 실제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이 mRNA하고 똑같은
서열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클로닝 할 때 사용하는 DNA는 어떤 DNA면은 가장 좋겠느냐라는 질문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mRNA의 서열이 뭐가 돼요? 해독이 돼서 단백질을 생산한다고 그랬었잖아. 그쵸? 해독이 돼서 단백질이 돼요. 그러면은 요 mRNA에 있는 서열들은 실제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서열이라는 소리예요. 뭐다? mRNA에 있는 서열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서열이다. 필요 없는 부분이 다 빠져있는 순수한 암호 서열이다. 그러니까 요 mRNA에서부터 역으로 DNA를 만든 거죠. 그러면은 이 mRNA는 이 인트론 부분이나 필요 없는 부분이 다 빠져 있으니까 순수하게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서열을 가진 DNA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DNA를 컴플리먼트 DNA, cDNA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유전자 DNA하고 서열이 달라요. 뭐하고 똑같아요? mRNA하고 서열이 똑같다는 거죠. 그럼 사이즈도 작고 그 서열만 이용하면은 뭘 만들 수 있어?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세포에서 mRNA를 추출해서 cDNA를 만들고 뭘로? 역전사로 요 cDNA를 플라스미드 DNA에다가 삽입하면은 그 플라스미드 DNA 제조와 플라스미드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유전자의 RNA를 만들 거고요. 그 RNA에서 단백질이 생산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게 이제 mRNA로부터 만들어진 유전자고요. 이유는 Y mRNA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애만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애, 엑손. 그러니까 엑손 부분만 갖는 DNA를 확보하고자 하는 거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실제 우리 몸의 유전자는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인슐린만 해도 실제 가지고 있는 지놈, 그러니까 크로모솜이 포함하고 있는 인슐린에 해당하는 유전자 서열은 한 10만, 그러니까 만 킬로베이스, 그러니까 10,000개 정도의 서열이 들어가요. 근데 mRNA, 실제 단백질 해독에 사용되는 유전자 서열은 1,000개밖에 안 돼요. 그 10배는. 나머지 9,000개는 뭐란 소리예요? 나머지 9,000개는 다, 아니, 뭐니, 이거 자꾸 나와. 이런 인트론 같이, 또는 인트론 앞뒤로 있는 필요 없는 부분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을 빼버리고, 실제 필요한 부분들, 단백질을 만드는데 암호를 제공해주는 부분, 그 부분만을 DNA로 역으로 RNA에서 DNA로 만드는 거, 역전사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유전자를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직접적으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획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역전사라고 한다. 역전사. 전사. RNA에서부터 왜 이래? 미안. DNA를 만드는데 역으로 만들어서 만들어진 DNA를 cDNA라고. 오케이? 그리고 RNA는 한 가닥이 돼서 보존이 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RNA를 플라스미드 DNA에다가 집어넣을 수 없단 말이야. 집어넣기 위해서는 DNA로 변형을 시켜줘야 돼. 그게 역전사고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변형된 DNA를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 거죠.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사용되는 원하는 유전자를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원래는 역전사를 해서 cDNA를 만들어서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DNA를 뭐 직접적으로 치료에 사용할 수 있어요. 사람한테 DNA 직접 주사하기도 해요. 전달해서. 또는 이제 이거를 세포에 이 제조합 DNA를 집어넣는 거죠. 박테리아에서 많이 불린 다음에 증폭시킨 다음에 세포에다 집어넣어서 그 DNA를 가지고 있는 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세포주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세포주를 계속 이런 거대한 인큐베이터 안에서 키우면은 그 세포가 자라면서 단백질을 생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실험실에서 실제로 이 세포주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 얼마든지 생산해낼 수 있어요. 뭐 치료를 위해서 쓸 만큼은 만들기는 어렵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리서치 only used for research예요. 클리닉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튼 질병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제나 아니면은 여기 있듯이 성장 호르몬 같은 단백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섭취하고 있는 실제 화학약품의 약이 아니고 생약 성분들의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 독감 백신 같은 경우도 요 제조합 DNA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유전적으로 변형된 세균 그리고 배양이 들어있는 탱크예요. 처음에는 동물 세포 배양이 어려웠으니까 이 세균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생산을 했어요. 근데 사람 단백질을 세균에서 만들면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더 완벽하고 사람 것과 실제 사람 몸에 있는 단백질과 똑같이 기능하기 위해서 세균이 아닌 어디로 변경을 했어요? 동물 세포를 사용해서 생산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거기까지 진화했습니다. 동물 세포에 여기 세균과 배양 얘기했죠. 동물 세포에 똑같아요. 배양액에서 원하는 성장 호르몬 또는 뭐 우리가 다른 곳에 사용하는 사이토카인들, TNF-알파나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뭐가? 제조합 DNA가. 나중에 순차적으로 쭉 작성을 하도록 아까 위에 있던 그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사람이죠. 아까 조금 했었는데 엄청 커졌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또 바이오에픽스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랬고요. 실제 바이오로직스에서 지금 제3 공장까지 만들어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세포 배양조예요. 그리고 그 세포 배양조가 크다는 얘기는 대량으로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포주에서 원하는 제조합 단백질. 그러니까 제조합 DNA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제조합 프로테인,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뭐 다른 의미로는 제조합 단백질이라는 게 그러니까 단백질을 변형시켜서 만든 것도 요 제조합 단백질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는 한 가지 라인, 제조합 DNA에서부터 제조합 단백질을 생산하는 이 중간에 특이한 유전자가 삽입된 플라스미드가 들어있는 세포주를 생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세포주에서 제조합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배양조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1000억을 넘는 큰 회사 상장했어요. 그래서 난리 났죠. 요즘 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왜? 전 세계가 지금 백신을 만들겠다고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엔 단백질이에요. RNA 백신 빼놓고는. 근데 RNA 백신은 지금 모더나하고 화이자 두 회사에서만 만들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단백질 백신을 생산할 거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생산 공장이 필요하겠죠. 그 공장이 바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만 리터에서 15만 리터, 그리고 지금 제3공장까지 갔는데 제3공장 가면은 40만 리터예요. 40만 리터가 개념이 팍 안 들어올 텐데, 여러분들 2리터짜리 PT도, 그러니까 콜라 2리터짜리도 크잖아요. 근데 이게 40만이니까 엄청난 양의 세포 배양액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삼성바이오에 다 이 두 회사가 주도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 이 바이오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전화기를 언제까지 끌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요 바이오 쪽에서는 단백질 생산하는 시스템을 많이 키우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성장 호르몬, 인슐린, 그리고 종양 괴사인자, 종양 죽이기 위한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호르몬 치료들 같은 것들 하니까요. 그리고 혈액 응고인자, 실질적으로 혈액이 응고가 잘 안 돼서 고생하는 환자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혈액 응고인자를 생산해서 뭐 혈우병이나 이런 환자들의 치료, 그리고 표면 활성제 해서 실질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면은 공기에 대해서 이 폐가 반응하기 위해서는 폐 표면에 물기가 없어야 돼요. 그 물기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주는 단백질이 이제 표면 활성제인데요. 그 표면 활성제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 물기가 없기 때문에 이 폐가 물기가 많기 때문에 폐가 물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표면 장력, 그 물과 물 사이에 인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물이 감싸게 되면은 조직을 확 쭈그러들게 만드는 힘이 있어서 공기에 교환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뭐 그런 병들도 있어요. 본인이 어, 많이 못 보니까 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흔한 병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뭐 당뇨 환자, 인터페론. 근데 당뇨뿐만이 아니고 여기 암, 그리고 인터페론 바이러스 치료에 인터페론이 쓰이고요. 인슐린 당뇨 환자, 그리고 여기 부수적으로 이제 암 치료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백신, 뭐 여러 가지 A형, B형, C형 간염, 에이즈, 백신, 말라리아, 아니면은 헤르페스. 헤르페스라고 한국말로 써놨는데 일반적으로는 요즘은 헐피스라고 많이 부릅니다. 헐피스 바이러스. 입 주변에 수포 일으키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약 바르면 금방 없어질 거고. 여하튼 뭐 이거보다 더 다양한 생체에 있는 단백질과 똑같은 단백질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렇게 만든 제조합 DNA가 일반 세포에 집어넣어서 단백질을 생산하는 것만으로 사용되면 이 앞에 제조합 단백질을 만드는 공정에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그 DNA를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이게 만약에 다음 시간에 이 배아줄기 세포에 대해서 어디서 유래되는 세포인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실질적으로 배아줄기 세포라는 거는 완벽하게 수정이 된 하나의 생명체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세포의 플라스미드를 유전자는 미세 반을 난자에 직접 주입할 수 있다. 난자에 주입할 수도 있고요. 또는 수정란의 배아줄기 세포에 주입해서 완벽한 생명체를 만들 수도 있어요. 유전자가 주입된 난자는 모체의 자궁에 착상하게 되고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난자는 수정이 된 퍼틸라이즈 된 수정된 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정란이에요. 그래서 착상을 하면은
새로운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영롱이처럼. 그래서 요즘 또 갑자기 좀 이슈가 되긴 했는데 황우석 박사라고 10년 전에 뭐 항상 한참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젓가락 기술이라는 게 요 배아주기 세포에 상처를 내서 안에 있는 유전자를 빼내고 새로운 유전자를 집어넣는, 다른 체세포에서 얻은 유전자를 집어넣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이었고요. 지금 뭐 여기서 말하는 건 일부 플라스미드를 도입을 해서 이 새로운 형질을 갖는 세포를 만드는, 이것들도 가능하다는 거죠. 뭐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쉽게 적용하는 분야가 이런 G고요. G에다가 이제 낙아웃 마우스라고 해서 유전자가 결손된, 뭐 A라는 유전자가 아예 발현이 되지 않는, 발현이 안 된다는 건 유전자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유전자가 없을 수도 있지만 유전자는 일부는 남아있고 뭐가 안 만들어진다? A라는 유전자의 단백질 발현이 안 되는 거죠. 단백질 생산을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낙아웃 마우스. 낙아웃. 없애버렸어. 오케이? 이것도 이제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드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원래 있던 유전자를 다른 부분으로 치환해서 없애버린 거죠. 그러면 이 유전자는 엑손 2번부터는 있어요. 근데 엑손 1번에 게시 코돈을 갖고 있어요. 게시 코돈. ATG. 근데 이게 사라지니까 바이바이. 이 유전자는 진 익스프레션이 되지 유전자 발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서 유전자를 없앨 수도 있고 또는 유전자를 삽입해서 위쪽의 쥐는 사람의 성장 호르몬 유전자를 이식했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정상 쥐보다 더 크게 자라는 거죠. 성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유전자를 집어넣었다. 유전자 삽입했다. 그래서 트랜스 지인이죠, 원래는. 그래서 트랜스 지인이 제닉했다 해서 트랜스제닉이라고 해요. 새로운 유전자를 도입했다. 그래서 요거는 유전자를 낙아웃, 제거. 이것도 뭐 가지고 한다? 여기 있죠. 이게 원래 마우스의 크로모점 유전자면은 이게 바로 플라스미드예요. 플라스미드에 내가 요거를 집어넣고 요 앞쪽과 뒤쪽에 원래의 마우스의 유전자 똑같은 서열을 넣어주면은 얘네가 동일한 상보적인 서열이기 때문에 붙어요. 그 다음에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를 유전자 재조합, 호몰로거스 동형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플라스미드를 이용해서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형광을 나타내는 쥐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뭐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유전자를 제거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원하는 시간에 약물을 주면은 작동을 해서 요 제한 효소가 유전자 부분을 잘라서 유전자 발현이 안 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여하튼 뭐 티슈 조직에 특이적으로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유전자를 제거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요거는 앞에 나왔던 낙아웃과 트랜스제닉을 합친 그런 복합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가능하다. 이것도 뭘로? 유전자 공학으로 가지고. 그래서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이직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이 부분이 기반이 돼서 클리니컬 의학 쪽에 사용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은 될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고요. 결국에 백신을 만들어내는 것도 의사들이 만드는 거 아니죠.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고 뭐 똑같아요. 뭐 스포츠 재활의학 하시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분들도 단순히 스포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게 아니고 스포츠를 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는 거를 아는 거고요.
그 아는 지식에 이러한 생물학적인 지식, 생리학적인 지식들이 가해지면은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클리닉,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직접적인 치료를 아니더라도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서포트, 도와주는 역할도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트랜스레이셔널 파라다임이라고 얘기하는데, 벤치에서 매드사이드, 실험실 벤치, 매드, 병원의 침상으로의 조합이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후에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재능을 살리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예요. 지금은 아주 간략하고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기억하고 계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1학기 때 했었던 유전공학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꼭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아셨죠?